네, 차인고등학교 2학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025학년도 6월 모의고사 우리 2차 정기고사 범위에 들어갈 6개 지문을 가지고 함께 수업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21번 보겠습니다. 밑줄 친 Every man has a horizon of his own. 이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조금 당황스러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당황스러웠거든요. 글을 읽을 때. 조금 어렵겠다. 분수를 가지고 이거를 이제 어떤 인간의 욕망의 한계라든가 아니면 행복의 평가라든가 이렇게 연결을 짓다 보니까 글이 조금 철학적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여러분은 잘 풀었기를 바랍니다. 우선 바로 가죠. It is difficult if not impossible. 자, 이런 표현이 나오면 굳이 우리 읽지 맙시다. 불가능하진 않겠지만 중요하지 않죠? 중요한 거는 it is difficult 가주어, 진주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to 이해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라고 했어요. 보니까 define이 나왔네요. define은 이제 정의하다라는 뜻이 있지만 여기서 단어가 define the limit, 한계를 정의한다. 이럴 때는 한계를 설정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더 좋겠죠. 한계를 설정하는 게 어렵대요 라고 해놓고 어떤 한계인지 봅시다. 자, 우리의 이성이 impose on이죠. 여기 이제 목적어, 여기 목적격 관계 대명사로 갔을 텐데 impose on 하면 뭐뭐에 부여하는 거죠. 자, 이성이 한계를 부여한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어떤 부에 대한 욕망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문장은 좀 정의를 해볼게요. 좀만 더 읽어볼까요? 자, 그 다음에 세미콜론이 나왔는데 세미콜론은 보통 접속사로 쓰이는 거죠. 접속사. 그럼 뒤에 보시면 바로 for가 같이 나왔는데 여기서의 for는 접속사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그 경기도 교육청 여러분하고 같이 쓰고 있는 태블릿 PC로 화면 녹화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 처음 쓰고 있어요. 조금 화면이 익숙하지 않아서 흔들릴 수 있는데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얘는 접속사거든요. because입니다. because. 자, 왜냐하면 우리는 왜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욕망의 한계를 두는 것이 어렵냐. 이유가 there is no absolute or definite amount of wealth. 잠깐 끊어보죠. 자, 뭐가 없다? absolute, 절대적인, 완벽한, 뭐 이런 거죠. 완전한, 완벽한. 여기서 절대적인 이렇게 해석해 볼게요. 절대적이거나 definite 한다는 것은 분명한 거죠. 분명한. 아니면 뭐 확실한. 이건 양이죠. amount. 여기서 잠깐 끊어야겠네요. 확실한, 그러니까 정해진 부의 양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고 뒤에 한 번 더 수식하니까 이 부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느냐? will satisfy a man. 어떤 사람, 하나의 사람, 한 명의 사람을 만족시킬 만한 부의 어떤 정확한 양이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은 그 금액으로 쳤을 때 내가 평생 살면서 얼마 정도는 있으면 내가 편하게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그건 사람마다 모두 다르겠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내용을 정리해보죠. 지금까지의 말은 무슨 말이었냐면 사람은 이성적으로, 그냥 저의 말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표현을 하고 싶으면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성적으로 욕망의 한계를 두기 어렵다. 이런 내용이죠. 여러분도 동의하시나요?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The amount is always relative. 저는 이 문장이 지금 굉장히 길기도 하지만 여기서 답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밑줄을 어떻게 할까요? 너무 치면 마지막에 칠게요. 자, 여기서부터 좀 잘 봅시다. 그 행복의 양이라고, 욕망의 양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항상 relative 합니다 라고 했어요. 상대적이다. 상대적인 것이다. 그런 다음에 that is to say, 뭐 다시 말하면, 즉 이런 표현이니까 잠깐 빼두고, 자, 그 다음 표현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just so much as will maintain the proportion between what he gets and what he gets. what he wants and what he gets. 죄송합니다. 여기서 잠깐 끊어볼게요. 세미콜론 앞에서. 자, 여기서 얘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우리의 어떤 양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양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부의 양, 우리를 만족시킬 만한 부의 양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적일 수도 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말한다는 건 딱 어느 만큼이냐라고 해서 여기서 잠깐 끊어야 됩니다. 이렇게 끊어볼게요. 이렇게 끊어서 딱 그만큼이다. 아예 쓰겠습니다. 딱 뭐뭐 할 만큼, 딱 그만큼. 근데 이 그만큼이 어떤 그만큼이냐라고 했을 때에 이렇게 우선 해볼게요. 표시만 해두세요. 그만큼의 양이 유지시켜 줄 거예요. 무엇을? 비율을. 그럼 무엇과 무엇 사이의 비율입니까? 사람이 원하는 것과 사람이 갖게 되는 것 사이의 비율을 유지시켜주는 딱 그만큼의 양이 된다. 우리가 만족하는 부의 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갖고 있는 것 이 사이의 비율을 어느 정도 유지시켜주는 딱 그 정도의 양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어려운데 더 깊게 들어가면 어렵거든요. 제가 요거 간략하게만 설명드리고 이거는 시험에 내진 않겠습니다. 굳이 이거 갖고 하지 마세요. 여기서의 as는 관계대명사처럼 쓰여 있는 거거든요. 조금 뭐 좀 생소하죠, 그죠? 요거 관계대명사로도 볼 수가 있는데 아마도 맞을 거예요. 아마도 맞을 건데 이거 잠깐 설명을 하자면 요런 문장이 있어요. 요거는 그냥 설명 때문에 제가 해드리는 거지 이거 갖고 제가 따로 시험을 내진 않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이 문장 잠깐 볼까요? He gave such help as I needed. 이런 표현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묶어보시면 내가 필요로 하는 만큼이라고 해서 이 as가 이 도움을 받는 관계대명사 역할을 해주거든요. as가 관계대명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런 관계대명사 사실 몇 개가 있고 세 가지가 있긴 한데 이거를 우리가 정규적으로 막 배우지는 않아요. 가끔 나오면 이것도 이렇게 쓰여 그냥 해석으로 뭐뭐만큼 뭐뭐처럼 이렇게 하면 돼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복잡해서 그런 겁니다. 복잡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되고 그냥 요 문장을 해석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요 뜻은 뭐냐면 그는 he gave such help as I needed. 내가 필요로 하는 만큼 딱 그만큼 도움을 주었다라고 해서 이 as를 관계대명사처럼 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를 가지고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지?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된다. 이거는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바로 돌아갈게요. 그러면 우리 그 부의 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상대적인데 우리 어떤 바라는 것과 실제 갖고 있는 것 사이에 어떤 비율을 조정해주는 만큼 딱 그만큼 상대적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뒤에 다시 for가 나오잖아요. 그럼 얘도 뭐냐? 얘도 이유가 되는 거예요. 다시 이유의 접속사입니다. 접속사라는 것은 뒤에 문장이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문장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글이 좀 어렵죠?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가 다 주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사가 is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as 얘는 잠깐 빼놓고 해석하는 게 좀 더 낫습니다. 여기까지 해석해 볼게요. 측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의 행복을 측정하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오직 그가 갖고 있는 것으로는 측정을 하고 not also by what he expects to get. 얘가 이렇게 하면 좀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여기다가 얘를 집어넣으세요. to measure happiness. 자, 행복을 측정하지 않아. 무엇으로는? 그가 갖고자 기대하는 것으로는 측정하지 않고 오직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걸로 행복을 측정한다라는 것은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is pointless. as 잠깐 빼고요. 무의미한 거예요. 무의미한. 그럼 as 다시 붙여서 뭐 할 만큼 무의미한 거냐. 다시 지워놓고 자, to try and express. to try and express. 요걸 그냥 하나처럼 해석을 하셔서 표현하는 거예요. 이 화면이 너무 흔들리네요. 자, 프랙션은 분수거든요. 분수를 표현한다. try까지 굳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표현하려는 것. 만큼이나 무의미하다. 그럼 어떤 분수길래 그럴까? 다시 보면 이 분수는 갖고 있어요. 와, 죄송합니다. 자, 분수가 갖고 있어요. numerator,
분자만 갖고 있어요. 근데 뭐가 없냐면 denominator, 분모는 없어요. 자, 다시 분모는 없는데 분자만 있는 그런 분수를 표현하는 것과 같다. 뭐? 내가 앞으로 뭘 얼만큼 가져야지라는 기대치는 없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만 나는 이만큼 갖고 있으니까 좋아, 싫어, 행복해 라고 평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쉘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 쉘 이거 조동사 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 꽤 많거든요. 이게 이제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가 맞아요. 미래 조동사인데 뉘앙스가 약간 그런 거예요. 어떤 특정한 조건을 표현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will로 써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단순히 will은 그냥 그렇게 하고 싶어, 되고 싶, 어떤 의지를 드러내는 거라면 shall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논리적으로는 좀 불가능해. 논리적으로는 불가능한데 그러한 미래가 올 수 있어라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거라서 자주 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미래 조동사구나 요 정도고 넘어가셔도 큰 문제 없습니다. 해석만 잘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분자만 있어. 분모는 없어. 그러한 분수를 표현하려고 하는 것만큼이나 무의미한 행동이야 라고 했어요. 자, 밑줄 다시 한번 쳐볼게요. 이 글이 굉장히 중요한 글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어디서 어디까지 the amount 여기 이렇게 밑줄은 꼭 쳐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읽을까요? 이제 다 읽은 거라서 사실은.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정리 좀 해보죠. 자, 여기서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욕망은 상대적이다. 이게 주제라고. 욕망은 상대적인 것이다. 그럼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이유를 봤을 때 사람이 얻은 것으로 행복을 평가. 지금 그 얘기 나왔죠? 그런데 사람이 얻기를 기대하는 것으로는 평가하지 않음. 지금 여기 이 얘기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다? 의미가 없다라고 했어요. 왜 그러느냐? 분수라고 했잖아요. 분수는 분모가 있고 분자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게 분수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사람이 얻은 것은 뭐에 해당하는 것이냐?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현재에 해당하는 분자. 그리고 사람이 얻기를 기대하는 것은 요 아래로 가서 또 미래에 대한 기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미래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지금 가진 걸로만 평가한다는 것은 분모 없고 분자만 있는 분수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다시 무슨 말이냐?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저보다 이제 수학을 더 잘 하실 테니까 0분의 3이라고 해봅시다. 분모가 0이면 없는 거잖아요. 그럼 분모 없이 분수는 정의를 할 수 있나요? 분모가 없는 1분의 3은 3이잖아요. 그럼 0분의 3은 뭔가요? 이게 정의될 수가 있는 숫자인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자, 이러한 분수는 수학적으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을 미래의 기대에 대한 거는 전혀 없고 지금 갖고 있는 걸로만 평가한다는 것은 이러한 분수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이 다시 정리를 하면 이 표현 어떤 표현을 쓴 거냐? 우리말로 표현하면 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무의미함을 상징한다는 거죠. 이 표현 자체가. 이해되시나요? 이 밑에 글 읽기 전에 제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한번 더 써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건 어때요? 분모가 있다면. 그럼 반대로 분모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 분모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나는 앞으로 10억을 벌고 싶어. 10억.
10억을 기대해. 그런데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게 100만 원이야. 자, 이 사람의 행복의 수치. 그 다음에 이것과 무엇을 비교해 보냐면 나는 100만 원만 있어도 돼. 근데 내가 지금 100만 원을 갖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의 비율은 어느 쪽이 더 클 거냐는 거죠. 행복의 가치의 기준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이쪽이 더 커지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거에 따라서 어떻다? relative한 것이다. 그 가치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행복, 부의 양. 그래서 행복의 상대적이다 라는 표현을 이렇게 분수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조금 어렵죠? 밑에 가면 좀 더 어려운 편이 있어요. 계속 가볼게요. A man never feels the loss of things which it never occurs to him to ask for. 자, 사람은 절대로 느끼지 않아요. 상실감을 느끼지 않아요. 근데 뭐에 대한 상실감이냐 보시면 it never occurs to 이 표현도 굉장히 관용적인 표현이거든요. 뭐뭐 할 생각이 뭐뭐 할 생각이 전혀 들지 않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요구할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상실감을 느끼지 않는다. 나 원래 그거 바라지 않았는데 그거 없어졌다고 내가 슬플 일이 없다라는 거지. 자, 여기서 세미콜론은 벗으로 하는 게 좋겠죠. 그때그때 달라지는 접속사입니다. 세미콜론은. 자, he is just as happy. 그럼 반대로 그는 just as happy. 그만큼, 딱 그만큼 이렇게 할게요. 그만큼 행복해. 그거 없이도. 자, 반면에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추측을 하고 있는데, 자, hundred of times 배수가 나오고 as 원급 as가 나오면 100배만큼이나 더 많이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지금 as 뒤에가 안 보이는데 그냥 the first person이라고 해봅시다. 앞에 나온 사람. 앞에 나온 사람보다 100배 더 갖고 있는 사람은 miserable 하다라는 거예요. 비참함을 느낄 거야. 왜냐하면 he has not got 어떻게 써드리면 될까요? 그 does not have예요. does not have. does not have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잘못 쓰여진 거 아니고요. 자, 그는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One thing he wants. 그가 바라는 한 가지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실망하고 비참하게 느낄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이해되시죠? 제가 여기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이 부분. 보시면. 예, 요 얘기입니다. 요 얘기. 자, 마지막 문장 보실게요. 자, 사실요,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지평선이라는 게 있어요. 지평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he will expect. 그는 기대합니다. 뭐만큼이나 he thinks it is possible for him to get. 그러니까 그가 얻기에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기대하게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글을 마무리했는데 저는 이 마지막 문장이 참 잘 썼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선 표시를 해볼게요. 왜 그런지. 이 표현을 왜 내가 잘 썼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우리 지금 이거 분수로 표현을 했잖아요. 그리고 얘를 도식화하면 인간의 기대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현재 갖고 있는 걸 성취라고 한다면 이 가운데 있는 이 녀석 분수를 표현하는 요 선 이게 저는 horizon, 지평선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림이 그려지는 듯한 그런 글이 아닌가 해서 굉장히 잘 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기대가 커진다. 그러면 이제 성취가 작아져 보일 것이고 기대는 작지만 성취가 커진다. 그런 지평선이 낮다 이러면 그 행복의 수치가 좀 더 커질 것이고 저는 그렇게 좀 글을 읽었어요. 그래서 행복의 평가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구나 라고 해서 굉장히 잘 쓴 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글을 정리하자면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행복은 분수다. 분수와 같다. 제 말로 적는 겁니다. 분자는
내가 가진 것. 내가 지금 가진 것. 분모는 내가 원하는 것이라는 거죠. 원하는 것. 그럼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할까요? 원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 내가 바라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가진 것만 보면 그건 행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 행복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뭐라고 했죠? 0분의 3. 의미가 없는 분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해서 요거 하나만 더 정리해 보면 비슷한 표현이었던 거 있잖아요. 여기 what he wants 그리고 그다음에 그거 갖고 있는 것, 원하는 것, 요 두 가지 다르게 표현한 게 요 마지막 보시면 얘가 요렇게. 그러면 둘의 관계 아시겠어요? 그가 갖고 있는 것,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은 분자였고 그 다음에 원하는 것이 분모에 해당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 관계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문제부터 너무 어려웠죠? 예, 힘들면 쉬세요. 그래서 답은 죄송합니다. 답은 5번이 되겠죠. 예, 이렇게 다양하다 사람마다 relative라고 하는 말 아까 나왔잖아요. 그죠? relative 요 단어만 있어도 이렇게 연결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9번 어법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어법을 배웠잖아요. 그죠? 중간고사 할 때 배웠잖아요. 그때 했던 거 다 나왔습니다. 예, 다 나왔어요. 자, 볼게요. In art. 요거 어법 문제라서 어법 안 해도 되겠지만 어법 공부를 시키겠습니다. 자, 미술에서 there are number of ways. 자, 많아요. 많은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 use perspective. 원근법이죠. 원근법을 사용하는 방법이 많은데 왜 그러느냐? 뭐뭐 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그렇다. obtain, 얻기 위해. 무엇을? illusion of that. 그 깊이의 뭐라고 할까? illusion, 환상이라기보다는 착시의 효과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2D, 평면에다가 깊이를 표현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그림을 보고 평면에 그렸지만 깊이를 느낀다는 거죠. 그걸 이제 illusion of death라고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게 뭐를 포함하고 있냐면요. 여기서 including이 수식하고 있는 것은 방법이죠. 수많은 방법. 원근법을 사용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자, 첫 번째로 using colors. 색상을 쓰는 거고 색상을 쓰는 방법 뭐 좀 깊이 있으면 어둡게 표현하고 밝은 곳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있고 자 그 다음에 graduated value of black and white라는 표현 자 graduated value 그냥 그라데이션 된 값입니다. gradation 여러분 gradation 오히려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 graduated라는 표현 자체가 gradually increasing 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점진적으로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흑백의 그라데이션 값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 자, 세 번째 하고 얘가 이제 세 번째인데 대상을 그리는 거야. 대상을 정확하게 그리는 건데 뭐 함으로써 by ing죠. apply 함으로써 the rules of a geometric system of perspective. 그러니까 원근법의 기하학적 시스템의 어떤 규칙을 적용한다라고 했어요. 어렵게 쓰긴 했는데 쉽게 말하면 그냥 그 원근법, 그 투시법 같은 거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럼 우선 어법을 풀어야 되잖아요. 어법을 풀어야 되는데 요거 이거 무슨 문제냐? 1번에 ly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문제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형용사 부사 문제가 되겠습니다. 형용사 부사를 제가 다 가르칠 수는 없고 요거만 기억하면 된다 그죠? 형용사는 결국 명사만 수식한다. 형용사 이 문제가 형용사를 수식하는 거야? 그러면 형용사가 와야 되는 자리지. 근데 명사를 수식하지 않아 이러면 그땐 부사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는 왜 냈느냐? 사실 난도가 좀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면 지금 including 해놓고 1번, 2번, 3번을 보시면 여기 동명사 썼잖아요. 1번에 using 포함하고 있는 목적어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럼 얘도 지금 목적어거든요. 이 including의 목적어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준동사는 뭐다?
준동사란 무엇이다? 동사인데 동사를 또 쓸 수 없어서 to를 붙였어요. ing를 붙였어요. 분사 형태를 만들었어요. ing, pp. 이렇게 만들어서 품사를 바꾸는 거라고 했죠. 품사. 동사의 품사 변화. 이게 준동사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ing를 붙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동명사죠. 동명사는 동사를 뭐로 바꾼 것이다? 명사로 바꾼 거다 이거예요. 1번에 답을 1번으로 한 친구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 들어가는 반에서는 조심해라 가르쳐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이 녀석이 말이죠. 누구를 요렇게 꾸며주고 있지 않습니까? 동명사를 수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동명사는 품사가 뭐라고? 명사란 말이에요. 그럼 명사를 수식하는 것은 형용사여야 된다는 거. 그래서 낸 문제예요. 정말 좋은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요거 잠깐 보실게요. 이 문장 한번 보세요. cleaning. 자, of the room. the room. 자, 여기다가 thorough 라는 형용사를 더 볼게요. 철저한 이란 뜻입니다. 자, 철저한 방청소예요. 그러면 이 녀석은 여기를 이 클리닝을 꾸며줘야 될까? 이 클리닝을 꾸며줘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용사 thorough는 요 클리닝을 꾸며줘야 되지 밑에 cleaning the room은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녀석을 꾸며주고 싶으면 이 thoroughly에다가 ly 부사를 붙여줘야 돼요. 왜 그러냐? 동명사는 두 가지가 있어요. 동명사는 여기서 보시면 준동사 그리고 이 녀석 목적어 이렇게 들어오죠. 그래서 얘는 지금 방을 청소하고 있는 어떤 과정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럼 이 과정을 설명하는 것은 동사성이 강하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동사의 성격이 강한 거예요. 품사는 명사가 맞아요. 그런데 성격상 동사가 크다. 뒤에 목적어를 데리고 있기 때문이야. 그런데 위에 거 보실까요? 얘는 방의 청소를 해서 끝나요. 끊어지죠. 이거는 하나의 결과물인 거야. 방의 청소라고 하는 결과물. 아니면 어떤 개념. 이 글자가 너무 못 써요 지금. 결과나 어떤 개념을 표현할 때 이럴 때는 뒤에서 지금 뒤에 딸려있는 녀석이 없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명사성이 강하다고 합니다. 명사성이 크다. 그래서 명사성이 큰 동명사는 형용사로 꾸며주고요. 동사성이 강한 동명사는 부사가 꾸며주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drawing이라고 하는 얘도 준동사죠. 일종의 준동사죠. 들어오는 그림이고 ing를 붙였으니까 그럼 이 준동사에 뒤에 목적어가 있다. drawing of the subject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얘는 동사의 성격이 강해서 ly로 꾸며주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drawing of the subject, 대상의 어떤 표현, 그림 이렇게 됐으면 그때는 조금 문제가 달라질 수도 있겠죠. 여기는 지금 끊긴 게 아니니까요. 어쨌든 대상을 어떤 기하학적인 그 원근법의 기하학적인 어떤 표현 요걸 가지고 했다라는 건데 이 기하학적인 표현이란 게 뭐냐면 시스템이란 건 뭐냐면 왜 우리 여러분 소실점이란 거 배워보지 않으셨어요? 예전에 건물이 있고 내가 여기 서 있으면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걸 소실점이라고 2점 투시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건물을 이런 식으로 그려야 된다는 거죠. 건물은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지평선이 이렇게 있는데 나는 여기 서 있는데 소실점이 이 부분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해야 되느냐? 건물을 이런 식으로, 그지?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된다. 그래서 문 같은 거도 이런 식으로 비율에 맞게 기하학적인 맞게 이렇게 그려야 된다. 건물이 이렇게 표현돼야 된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꽤 그리지 않나요? 네, 요렇게. 요게 이제 기하학적인 시스템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네, 넘어갈게요. 자, in order to achieve perspective. 그러면 이 원근법이란 걸 얻기 위해서 당신은 뭘 해야만 합니까? Make a number of observation. 관찰을 많이 하세요. 이런 말이고요. The form of object. 형태라든가 물체라든가 해놓고 관계사 열었죠. 자, 그립니다. flat surface. 여기까지 이렇게 묶어두면 평평한 표면, 그러니까 종이죠. 종이 위에다가 그리는 당신이 그리는 물체 형태라고 하는 것은 자 그런 다음에 2번 어법 문제입니다. 이거 어떤 문제입니까? 무슨 자리죠? 자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2번, 3번, 4번은 같은 문제로 시작을 하셔야 돼요. 2번, 3번, 4번은 푸는 방법 2번, 3번, 4번은 다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먼저 동사냐 준동사냐 이것부터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사라면 면 그때는 수, 일치, 능동, 수동태 풀어야 되고 다음에 준동사면 2-1 준동사면 그때는 시제 또는 태를 풀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교과서에도 분명 말씀드렸죠. 이게 거의 99% 얘가 나올 것이다. 예. 그리고 요걸 푸는 방법은 다 뭐를 찾는 것이다? 동사 또는 준동사를 보고 풀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2번에 무슨 자리입니까? 동사냐 아니냐부터 확인을 하시라는 거죠. 보면 어때요? 주어 나왔고 얘는 관계사니까 동사 나와도 쏙 들어가니까 여기는 동사 자리가 맞다. 그러면 수, 태를 풀어야 되는데 주어가 어때요? forms or object입니다. 이게 문제가 굉장히 좋았어요. 자, 접속사 or가 나오잖아요. or가 나오면 수일치는 뒤에 있는 명사 이 녀석한테만 맞춰주면 됩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거예요. 물론 forms도 복수고 object도 복수였지만 만약에 or 앞에 있는 녀석이 단수라 할지라도 이 녀석은 have가 답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쉽게 나왔던 문제예요. 오히려 다른 것들이 어렵게 느껴졌을 텐데 여러분이 평평한 표면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그런 형태라든가 물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깊이도 있고 차원이라는 것도 있어요. dimension. 어디에서? 실제 삶에서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as you view, 여기서 as는 when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당신이 그것들을 봐요. 그 다음에 place their shape, 위치시킵니다. 모양이라든가 형태를 drawing surface, 그 그림을 그리는 표면, 종이에다가 이렇게 그릴 때에 자 3번 무슨 문제냐? 가장 먼저 뭐 하셔야 된다고요? 동사냐? 아니냐? 이거 or입니다. or. 동사냐? 아니냐? 지금 어때요? 동사의 개수 어떻게 구합니까? 개수는 개수? 접속사의 개수 더하기 1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걸 보시면 얘 어때요? 접속사 하나 있죠? 여기 있는 접속사는 이 동사 똑같이 이어준다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자리는 무슨 자리? 동사 자리가 맞다라는 거지. 동사 자리가 맞다. 그럼 수태를 하기 전에 얘는 그냥 명령문이니까 그냥 동사 그대로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보세요. represent that. 표현하려고 해보세요. 그 깊이를. 뭐 하려고? make the object appear.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 왜? 사역 동사니까. 자, appear realistic. 어떻게 보이게? 현실적으로 보이게. 그리고 3차원적으로 보이도록 표현해보세요. 라고 한 거예요. 제가 잘 표현했죠, 여기. 자, object appear differently. 물체라고 하는 것이 다르게 보입니다. 잠깐 끊어볼게. 이 표현 잠깐 볼까요? 이상한 걸 못 느꼈을까요? 얘랑 바로 위에 이 녀석하고 밑줄을 한번 쳐볼게. 하나는 형용사가 왔는데 얘는 부사가 왔습니다. 이거 1번에 제가 형용사 부사 말씀드렸던 거 요거랑 똑같은 건데 지금 이 내용을 좀 적어볼게요. 그림은 지울게요. 요거 하나만 남길게요. 위에서는 오브젝트가 수업이 길어지죠? 많이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appear realistic 이렇게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 거는 object가 appear. 똑같이 appear 동사인데 appear 뒤에 형용사 온다라고 배웠는데 얘는 differently. 다르게 보여라고 부사가 되어 있다. 이거 왜 그러느냐? 형용사라고 하는 건 여러분 동사를 중심으로 형용사는 누구를 수식한다고 말씀드렸죠? 명사를 수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문장에서 명사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는 주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주어가 이 형용사랑 같다라는 뜻이에요. 형용사는 형용사한 명사, 명사가 형용사하다. 둘은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I am a student. 나는 학생이야. 같은 거죠. 나는 학생인 거죠. I am pretty. 나는 예뻐. 예쁜 건 나죠. 그러니까 나와 예쁨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형용사를 쓰는 거거든요. 얘는 지금 보세요. 현실적인 게 누구죠? 그 물체가 현실적으로 보이는 것. 현실적인 물체인 거죠. 그러면 물체가 현실적이다.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물체가 다르게 보인다. 지금 보세요. 다른 물체들이 보이는 게 아닙니다. 내용상. 물체가 어떤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도 보이고 저렇게도 보이는 거예요. 제 얼굴을 이렇게 보는 것과 이렇게 보는 것은 분명히 다르지만 저는 똑같은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물체가 다른 물체가 아니라 하나의 물체가 다르게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 앞에 있는 명사, 주어와 같지가 않기 때문에 부사를 쓰는 거예요. 그렇다. 자, 그럼 계속 가볼게요. 그럼 다르게 보여. 언제 다르게 보이냐면 자, viewed. 이거 가장 먼저 할게 뭐라고? 동사냐 아니냐의 문제라고 했지.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왜는 접속사잖아요. 선생님, 그럼 접속사니까 접속사의 개수에 하나 더 더한 게 동사의 개수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 글에서는 동사가 이미 하나 나왔고 접속사 나왔으니까 동사겠네요 라고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되려면 주어가 꼭 있어야 됩니다. 얘는 그래서 준동사가 맞아요. 자, 준동사가 문제면 어떻다라고 했죠? 시제와 태라고 했고 태가 99%라고 했죠? 태는 뭘 보고 풀어야 된다 말씀드렸죠?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그럼 여기서 의미상의 주어는 누구냐? 누구니? 오브젝트죠. 물체를 갖다 놓으시면 물체는 보나요? 보여져야 되나요? 보여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viewed가 맞는 겁니다. 과거분사. 자, 보여졌을 때 서로 다른 위치에서 제가 방금 이렇게 돌렸잖아요. 서로 다른 위치에서 보여졌을 때 다르게 보입니다. 자, 이것 때문에 it's important to establish viewpoint. 가주어진 주어 viewpoint, 시점이라고 하는 것을 설정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시점을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stick with it. 뭐 하십시오? 여기서 stick은 아마 투부정사 공동으로 쓰는 거겠죠? stick with 무엇을 고수하다. 여러분도 어떻게 태블릿으로 필기를 그렇게 잘 하십니까? 자, 그것을 고수하십시오. 라고 해서 5번 넘어왔는데 이거 무슨 문제입니까? 무슨 문제예요? 대명사 문제죠. 자, 4, 6, 8, 10, 12, 14번 말씀해 보세요. 네 가지. 대명사 뭐 나온다? 자, 다른 반들도 외웁시다. 수, 격, 제귀 대명사, 그 다음에 관계 대명사. 여러분, 대명사 문제 하나 나왔다고 그냥 이거 이시야, 댐이야 이렇게 하고 끝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는 괜찮았지만 만약에 이게 이셀프였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어렵죠? 자, 요거 네 가지를 꼭 생각하셔야 되고요. 명사를 찾으면 뭐였습니까? 뷰포인트였잖아요. 뷰포인트 갖다 놓으면 it으로 받아도 되는 거죠. 시점. 그래서 it은 맞는 겁니다. When observing a subject. 얘 보세요. 방금 했던 거 뭐랑? 제가 표시를 해볼게요. 이 녀석. 그 다음에 이 녀석. 이렇게 비교 꼭 해보세요. 얘는 왜 ing를 썼습니까? 의미상의 주어가 you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물체를 볼 때예요. 당신이 물체를 볼 때에 너는 see that and three dimension, 깊이와 3차원을 봐야 된다. When you draw this object onto a flat surface as it appears to the eye. 자, 평평한 물체에다가 그러니까 종이에다가 그 대상을 그리는데 as it appears to the eye. 요렇게 끊어야겠네요. 여기서 it이 가리키는 것은 subject입니다. this subject. 이 물체가 눈에 보이는 대로
보이는 대로 그려야 돼. 그릴 때에 너는 뭐 하는 거냐? You are drawing. 넌 그리고 있는 거야. In perspective. 어떤 원근법으로 그리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죠. 31번입니다. 자, you might forget an anecdote about a stranger because it makes a few connections with our existing associations, but we won't forget a piece of gossip about a cousin. 빈칸 문제인데 빈칸 문제는 결국 주제와 연관이 있는 거, 그리고 제가 일부러 쉬운 거 하긴 했어요. 아마 34번을 많이 어려워하셨을 텐데 저는 문제 자체는 31번이 괜찮아 보여서 31번으로 했습니다. 자, 우리가 잊게 될 거예요. 잊을 수 있습니다. anecdote는 일화죠, 일화. 어떤 사람과의 일화, 이야기. about a stranger. 그러니까 우리가 낯선 사람과의 일화는 잘 잊어버리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가 makes a few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없는 거에 가까운 거예요. 관계가 없다 이거예요. 연관성이 없다. connection. 뭐가? Our existing association. 우리가 지금 우리의 존재하는 어떤 연관, 연상. 해석엔 연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떠오르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history, 여기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사람과 인사 몇 마디 했다고 해서 그거를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지는 않죠. 자, 그런데 we won't forget. 우리가 잊지 않을 거예요. A piece of gossip. 아주 작은 하나의 조각의 gossip. 그냥 소문 같은 거 쉽게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소문이냐면 심지어 그냥 우리 cousin, 사촌에 대한 소문은 우리가 쉽게 놓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뭐가 있기 때문에? association. 이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이게 있기 때문에. 자, there is one complex network. 하나의 복잡한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 하냐면 더 크고 더 빨라요. 뭐 하기에? 접근하기에. 무엇보다? 다른 무엇인 것보다도.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접근하기에 빠르고 커다란 네트워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자아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다 밑줄을 하나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밑줄 쳐볼게요. 자, we've been thinking about ourselves. 우리는 생각해 왔어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언제? 우리의 평생에 걸쳐서 그렇다는 거죠. In fact, there were entire. 자, 얘는 지우겠습니다. 쓰잘데기 없는 말 아닌가요? 우리 중학교 때는 어땠냐면 we aren't capable of thinking about much else. 다른 것에 대해서 신경 쓸 새가 없었어. 왜? 우리는 사춘기니까. 이런 겁니다. 자, so if a new piece of information. 자, 그래서 뭐 한다면 새로운 정보가 has something to do with. 이거 우리 저기 올림퍼스에서도 했었죠? 뭐뭐와 관련이 있다. 였죠? 자, 새로운 어떤 정보의 조각이 우리와 관련이 있으면 it will be more easily. 훨씬 더 쉽고, 아까 나왔던 단어냐? 제가 했던 거. thoroughly. 철저하게 완전히 처리가 된다. 처리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얘기면 어떻다? 지나가는 말이어도 귀가 쫑긋 하게 된다 이런 거죠. 네. 글은 어렵지 않죠? It hits even closer to home than our actual home. 자, 이 표현은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좀 조심해야 되는 표현입니다. 이해를 해야 되니까요. 자, 해석 그대로 해보면 우리의 실제의 집보다 집에 더 가깝게 히트하고 있대. 훨씬 더 가깝게 어떻게 쓸까요? 해설대로 쓸까요? 훨씬 더 가깝게 와닿는다. 이라는 표현이래. 그러면 여기서 이 홈에 해당하는 건 아예 그냥 적고 들어가죠. 이 홈이라고 하는 건 아까 나왔던 이 셀프 있죠. 셀프. 이게 여기에 홈이랑 관련이 있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그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이 홈은 but not from ourselves. 요 표현 이렇게 연결을 하시고 좀 더 읽어볼게요. 좀만 더 읽어볼게요.
We can't take a vacation away from our home. 자, 우리는 여행 갈 수 있어. 휴가 갈 수 있어. 우리 집을 떠나서 이게 뭐 우리 집과 관련되지 않은 곳으로 갈 수는 있지만 뭔 안 돼? Not from ourselves. 우리 자신한테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아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거야. 자, the most effective. 자, 이 빈칸 문제 바로 주제와 연결이 되니까 그대로 밑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most effective communicators find ways to make abstract. 블라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장 효율적인 이 의사소통가들은 알게 됩니다. 방법을 하고 어떤 방법입니까? 자, make 사역동사고요. abstract, the abstract가 목적어입니다. 추상적인 것 이렇게 하고 그러면 빈칸은 뭐냐면 목적격 보호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추상적인 것을 빈칸하게 만든다. 그럼 여기에 들어갈 게 뭐냐? 바로 요 녀석입니다. 네. 우리 자신, 집, 우리의 자아. 그러면 우리의 자아에 해당하는 것이 뭐가 돼야 되느냐? 뭐예요? 개인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쉬웠을지언정 문제는 제가 볼 때 다른 빈칸 문제보다 괜찮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뒤로는 이제 주제 문장이 빈칸 문제로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consider 보이잖아요. consider 뭘 말하는 거라고? 예시다, 예시. 생각해 보세요. The warning, 어떤 경고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근데 이 경고가 어떤 경고냐면요. 요렇게 묶여야 되겠네요. First year, 어디까지? 프로그램까지. 예, 요렇게. 그러면 give, 동사, 목적어,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렇게 되겠죠. 자, 로스쿨에서 경고를 줘요. 누구한테? 뭐 하려고? motivate 하려고. 동기부여를 시키기 위해서. 누구한테? 첫해. 신입생이죠. 뭐에 관해서? concerning은 about의 뜻입니다. 뭐뭐에 관해서. rigor, 엄격함에 대해서.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엄격한지에 대해서 경고를 날릴 건데 그 경고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 hearing, 얘가 주어입니다. 듣는 것이에요. that 이하를 듣는 겁니다. 자, the first year dropout, 탈락률이죠. dropout rate, 탈락률은 33%야 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은 입니다. abstract statistic, 통계야. 추상적인 그냥 통계라는 거야. 통계. 자, 근데 이렇게 말해볼게. Look to your left, look to your right. 자, 지금 왼쪽 한번 보세요. 오른쪽 한번 보세요. 좀 잔인하게 할까요, 여러분? 수업 듣는데 여러분 왼쪽 한번 보세요. 오른쪽 한번 보세요. 그 중에 한 명은 재수합니다. 이 얘기예요. 와닿지 않나요? One of the three of you. 너희 셋 중에 하나는 won't be joining us next fall. 다음 가을에 함께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말, 이 말입니다. 이 말이 아이고, 얘는 없는 게 낫겠죠? 이 말은 wakes up the self. 내 자신을 깨운다라고 했어요. 자아를 깨운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어떤 표현이야? 굉장히 개인적인, personal, 나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표현이라는 거죠. 자, 너무 길게 한 것 같아요. 오랜만에 녹화하는 수업을 해서 그런지 우선 여기서 잠깐 끊고 또 이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